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고 악재에다가 체감 경기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고 레고랜드 기업 어음 부도 사태로 인해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길이 막히게 되면 도산하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위기감을 느꼈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TV로 생중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요.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다는 윤 대통령의 얘기처럼 절대 쇼로, 말잔치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민선 8기 취임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요. 잠시 후 김학동 예천 군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34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자,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우리 북부 지역에서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제사 정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제사 정치요? 네. 제사 정치라면 뭘 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기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네. 특히 유림들이 많은 안동이나 영주 지역에서는 이 문중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네. 떠올려보면 안동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호계서원 위패를 놓고 벌어진 이 병호 시비도 있고, 예. 이게 오늘날 정치로 좀 확장을 해보면, 예. 우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이 정치인들이 연고를 찾아서 고향 묘소를 방문하는 일도 보셨을 겁니다.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 네. 예. 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제사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들이 모여들고 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있어 왔는데, 예. 어제 있었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 기일에 맞춰서 또 제사 정치가 또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병호 시비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거 뉴스 한 건 기억나는데, 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다시 한번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병호 시비. 네, 네,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예. 이 서해 유성룡, 그리고 또 학봉 김성일 선생까지, 태계 이항까지, 우리 또 안동에서는, 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모시는 이 선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호계서원이라고, 이 호계서원에서 태계 이항을 사액하고, 이 중에 왼쪽 편, 오른쪽 편, 그러니까 서해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 가운데 누구를 더 높은 쪽인 왼쪽 편에 위패를 모실 거냐, 이거 들고 기억나네요. 의성김 씨와 또 풍산유 씨 간에 갈등이 빚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기에 왼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앞에서 보기에 왼쪽입니다. 왼쪽이 더 높은 자리니까, 네. 여기를 서해 유성룡 선생을 모시냐, 학봉 네. 김성일 선생을 모시냐, 이것 갖고 네. 싸운 거죠. 예. 네, 이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왼쪽이 조금 더 윗자리다라고 하는데, 서해 유성룡 선생의 후손들은 이 관직상, 유성룡 선생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네. 정일품이었기 때문에 자칙에 가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봉 김성일 선생의 후손들은 이 관직이 아니라 나이도 더 많고 영남 남인들의 또 지지를 더 많이 받았던 학봉 선생이 또 좌측에 가야 된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호계서원이 사실 댐 때문에 수몰되면서 2000년대 넘어서야 다시 이걸 복원하게 됐는데 네. 이 가문 간에 좀 갈등이 있자 오히려 태계 이항의 후손들이 차라리 태계 위패를 빼버린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이 돌아가신 두 분들 이 학봉 선생과 서해 선생은 이 둘 사이가 뭐 누가 더 높다 낮다 라기보다는 네. 서로 좀 배우기도 하고 이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이 싸우는 정치의 모습이 오늘날 정치와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네. 내용은 아주 창조적인 내용이네요. 네. 이 병호 시비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네. 건데. 네. 자, 오늘날 정치와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대비해 볼 수 있다. 뭐, 네.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직관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적장자인가, 네. 누가 제1의 계승자인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늘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얽히면서 2018년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이 도지사 당선 이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구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이 소위 말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이철우 지사가요? 네, 이철우 그랬어요. 지사가 비난을 받았고, 예. 그러자 이철우 지사가 나는 탄핵에 찬성한 적 없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강력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누가 진짜 친박이냐 이 시비가 벌어지는 모습도 기억을 하실 거고, 예.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서거 이후에 누가 진짜 친노인가, 친노의 적장자인가를 두고도 이 다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죠. 지금의 내가 진짜 친노다, 내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다툼이 이 당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가 사실 돌아가신 사람들의 몫이기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의 정치의 장이라고 보는 게 좀 솔직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네. 특히나 이 정치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가 12.6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는데 네. 뭐 이와 좀 비슷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국립현충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직접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국립현충원으로 가셨군요. 네, 예.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매년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찾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함께 참배를 한 것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예비후보 시절에도 지난해 9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이 구미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은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그렇죠. 내가 진짜 이 보수의 적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좀 힘을 쏟았고요. 예. 네,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다. 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추도식에는 어떤 분들, 눈에 띄는 정치인들 누가 왔었나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들은 대부분 다 참석을 했고요. 예. 구미에서도 매년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나서인지 추모객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김장호 구미시장이라든가 구미 지역 국회의원들 또 참석을 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또 참석을 했거든요. 예. 정계에서는 이제 한 발 물러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치를 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 황교안 전 총리요? 네. 황교안 전 총리 저기 출마 선언했잖아요. 전당대회. 네. 이번에 대표 출마하겠다고. 네.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상 좀 뒤로 물러났었는데 다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이 공식적인 자리가 또 추도식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고 예.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 이 숙무관을 건립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 김정우 구미시장이 직접 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또 했군요. 네. 숙모관 또 건립하자. 네. 예.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장세현 구미시장에서 예. 국민의힘 구미시장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또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역시 제사만큼 정치적 결집을 하기 좋은 자리는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제사보다는 제법에 더 관심이 많다. 예,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제사 정치에 좀 안 좋은 단면이 있다면 뭘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뭐 전직 대통령의 이 적장자를 놓고 싸움을 벌였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떠올려보면 구미만 하더라도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 사업비만 매년 몇십억씩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생가도 이 보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수의 또 이 구미가 고향이 아닌 구미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여기다 자꾸 돈을 쓰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어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 길인데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하는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그러니까 떠올려보면 뭐 대연 정도 메시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냈었고 뭐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치로 실천하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너무 골몰하는 것이 이 중도층 지지자들로부터 좀 멀어지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닐까. 이 돌아가신 분들이 과연 이런 모습을 원했을까? 우리 제사를 지내면서 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사상을 좀 간소히 하고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에서도 제사 정치를 하더라도 이 제법보다는 정신을 좀 기리는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우리 정치인들이 좀 국민 수준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나 이 국민을 뛰어넘는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를 하고 있을지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박 전 대통령 기념하는데 이미 많은 세금을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여기다가 또 구미시장이 또 숙모관을 건설하겠다,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서 또 상당히 좀 논란이 또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사 정치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이 나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서 8기 예천군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최근 안동 예천 행정통합 얘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학동 예천 군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동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예. 7기에 이어서 이제 8기 군정을 이끌고 계신데 벌써 100일이 지났네요, 군수님. 참 시간이 네네네. 빨리 지난 것 같은데 지난 초선 때와 비교해서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떠셨는지요? 예, 지난 4년 임기 동안 경영 마인드로 무장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경직된 수직 구조의 조직을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고 도전적인 행정을 그동안 추구해 왔습니다. 예. 이러한 노력이 예천군청 공직사회에 고스란히 스며들어서 이제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이라는 행정의 슬로건 하에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고 예. 예천 군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국민들의 충고와 질책, 제안을 진솔하게 듣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자, 예.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행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예천군은 반드시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난 7기에 예. 이어서 이번 8기 군정 성과라면 뭐 지금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의 성과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2022년 금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성과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잠 곤충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예천군이 선정되어서 예. 총 사업비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예. 또 공장형 수직 농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또한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430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천군이 민간 합동으로 클린 예천 만들기 범 군민 환경 실천 운동을 2년 이상 동안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예. 그 결과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전국 환경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생활 문화를 실천해서 2022년 경상북도 탄소 중립 실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뜻깊은 성과는 지난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심사에 통과했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25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최근입니다마는 지난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곤충 생태원 및 예천읍 시가지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한 2022 곤충 축제는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예산과 기간을 대폭 줄여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5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마침내 곤충도시 예천이 이미지를 더 높였고 그렇죠. 향후 곤충을 산업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성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0월 16일에 막을 내린 군민체전과 3일 동안의 농산물 대축제도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이 성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워낙 많아서 지금 많이 간추려 주신 거잖아요. 예. 각종 예산 확보, 또 전국 환경 대상, 박서보 미술관, 예천 곤충 축제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최근 안동시에서 행정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 제출했다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이제 부결이 아니라 보류가 된 상태인데, 자, 안동시와의 행정통합 이 주제에 대해서 김학동 군수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안동시와 예천군은 말 그대로 이웃이고 또 그동안 서로 많은 그 협조를 해와서 긍정적인 효과도 아주 컸습니다. 예. 그래서 안동시 시장께서 발의하신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제가 그동안 피해왔는데요. 예. 마침내 시의회에서 보류됐다고 하니 이제는 저의 의견도 밝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천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공식적인 그렇습니다. 입장을.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시기에 예천 안동 행정구역 통합 관련한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이유를 들어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통합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두 도시가 합치면 도시의 면적이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져서 도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단술 논리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군단위 지자체가 시로 승격되는 것으로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통합을 위한 충분한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1995년 정도일 겁니다. 안동시와 안동군의 통합이 있었고 선산군과 구미시의 통합이 있었는데 그 통합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중심 상가 지역보다는 변두리 농업지역의 인구가 훨씬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경기도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도시가 규모가 큰 도시로 흡수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은 인구가 적고 농업인구 비율이 높은 예천군이 안동시로 흡수될 것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서로 좀 자생력을 더 갖춘 이후에 통합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예천과 안동이 힘을 모아서 경북도청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막 도청 신도시 1단계 개발이 끝나고 2단계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두 도시가 적극 협력해서 신도시의 불편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발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신도시로 옮겨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도시의 행정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시기에
갑작스러운 행정구역 통합 제안으로 두 도시 간에 갈등의 골이 생기고 마침내 신도시 발전에 차질을 빚을까봐 저는 걱정됩니다. 예. 이런 기회에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안동시와 예천군 행정은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한 통합론을 거두어드리고 네. 하루빨리 신도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드는 일에 더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 두 도시의 통합 여부는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네. 거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시기적으로 일단 뭐 좀 부적절하다. 통합 효과가 예. 미지수다. 예천의 안동 쪽으로 흡수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등등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들 수긍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 생각하실 것도 같고. 근데 어제 권기찬 안동시장과 저희가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요지가 뭐냐면 지금 절대로 안동시장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행정구역 통합 시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얘기를 시작을 해보자. 공론화를 해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동 예천 주민들의 뜻을 따르자. 주민 투표로 정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논의해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행정구역 통합은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고 예. 우선은 사소하고 두 도시가 협력해서 쉽게 이루어낼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는 뜻입니다. 예. 제가 듣기에는 신도시가 제대로 성장해서 예. 덩치가 커지면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독립하고 예천과 안동시는 소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제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동시는 안동시대로 예천군은 예천군대로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도록 하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예. 신도시가 성장하면 원도심으로 흡수되는 것이 걱정된다고 해서 신도시가 더 커지기 전에 통합하자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신도시를 빨리 키워서 인구도 늘리고 경기가 더 활성화되도록 해서 그것이 원도심까지 넘쳐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두 도시가 힘을 합쳐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두 도시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안동과 예천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주해 오고 유동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서 신도시와 안동, 예천, 원도심이 같이 상생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뭐 이대로 가면 예천, 안동 모두 인구 소멸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생존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지금 그 입장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예천과 안동의 통합보다는 호명면 신도시의 행정 서비스 통합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행정 서비스 통합.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큰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두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신도시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도시 내에 통합 행정을 해보자라고 저는 제안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도청 신도시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낳은 옥동자입니다. 훌륭하게 키워야죠. 신도시의 지금 행정구역이 안동, 예천 달라서 주민들께서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면 큰 덩치의 행정구역 통합보다는 신도시 내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이 안동 지역, 예천 지역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불편했고요. 그렇죠. 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깔이 달라서 수거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예. 그 외에도 교통체계, 문화체육 분야, 학교 문제 등 행정구역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두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양쪽이 단일화된 동질의 고급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통합 문제 갖고 이제 어제 오늘 양 시군 단체장 얘기를 듣고 있는데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듣고 있는 저는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군수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 학교 모자란 문제가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한 30초 정도. 예, 맞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뭐 2단계 개발 계획이 조금 늦어지면서 호명 신도시 중학교 신설을 2027년에 개교하겠다고 도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1년이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정 그 단축을 위해서 지난 17일 경상북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조속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7년쯤 개교 예정인데 중학교 신설이 1년이라도 앞당기겠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학동 예천 군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